화창한 봄날 5월의 햇살 같은 웃음소리가 공원을 가득 채웁니다. 지금 준호는 하늘을 나는 기분입니다. 엄마 오늘 일찍 끝나서 좋지? 응. 솔직히 산책 날씨도 좋은데 산책도 계속 못하고 우리 벚꽃 폈을 때 산책했어야 되는데 산책도 못하고 놀러 갔어야 되는데 이런 시간도 한 번씩은 가지자. 꼭. 약속 도장 복사. 이건 뭐야? 세 번 쳐야 돼. 잠깐만. 둘. 준호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기쁘면서도 미안해지는데요. 엄마와 함께하는 오늘이 준호에게는 선물 같은 하루입니다. 이른 시간부터 준호의 아침 준비로 분주한 엄마. 한 사람이 서 있기에도 좁은 주방이지만 이젠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조금 불편한 감은 있어. 아무래도 이 공간만 딱 주방 공간만 좀 좁아가지고 다른 공간은 괜찮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자그마한 집이지만 이곳이 엄마와 준호 그리고 반려견까지 세 식구의 보금자리입니다. 방이 하나뿐이라 엄마와 아들은 2층 침대를 사이좋게 나눠 쓰는 중이랍니다. 예? 예, 여기 아는데요? 눈을 뜨자마자 약부터 챙겨 먹는 준호. 무슨 약 먹는 거야? 집중 잘 되는 약이요. 응? 집중 잘 되는 약.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인 ADHD를 앓고 있는 준호는 매일 아침 꼬박꼬박 약을 먹고 심리 상담 치료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강아지를 돌보는 일은 물론 스스로 일어나 씻고 학교 갈 준비까지 알아서 척척하는 착한 아들이라는데요. 드라이기 안에 있으니까 완료. 잘해야죠. 수강 어린이집 다닐 때부터 혼자 해왔어요. 힘들기도 했고 안 힘들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엄마와 단둘이 살아온 준호. 아이를 출산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빠는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0년 동안 엄마는 혼자서 준호를 키워왔는데요. 홀로 아이를 키우느라 늘 고군분투해야 했던 자령씨. 다른 집 아이들처럼 학원 한 번 보내준 적이 없는데 혼자서도 잘 따라와주는 준호를 볼 때면 엄마는 대견하고 고맙기만 합니다. 이거 어제 본 거야? 뭐야? 너무 좋아하시네요? 아무래도 네, 벽에 보시면 수업 시간이나 이제 숙제 바로 하기, 선생님께 존댓말하기, 한숨 쉬지 않기, 머리 쥐어뜯지 않기, 올바른 자세로 공부하기 뭐 이런 거. 학교 생활의 규칙을 준호가 조금 미흡해서 그거를 6개월 동안 준비를 했죠. 사실 지금의 준호가 되기까지 힘든 시간들이 많았다는데요. 아저씨 입부터 닦으시라고요. 산만하고 주의력이 떨어졌던 준호를 곁에서 든든하게 지켜주고 응원해준 엄마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핸드폰 생겼어? 이 넓은 세상에 기댈 곳이라곤 오직 둘뿐인 엄마와 준호. 3분이니까 빨리 가라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던
엄마의 깊은 사랑을 준호도 언젠가 알아줄 날이 있겠죠. 어린 나이에 갑작스럽게 엄마가 된 자령 씨는 우울증에 대출 사기까지 당하면서 세상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엄마를 다시 일으켜 세운 건 준호였는데요. 하지만 준호가 커갈수록 엄마의 마음은 조급해집니다. 이제 곧 사춘기가 될 아들과 언제까지 한 방에서 지낼 순 없으니까요. 전세금이 이제 맞지가 않는 거예요. 금액 한도가. 그래서 준호만의 방을 이번 연도에는 꼭 만들어주자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여기 재계약을 해서 2년 계약하고 2년 동안 모아보자. 모아서 아파트도 나오면 아파트 입주 신청도 해보고 아니면은 이제 3룸 같은 데 이렇게 해보고 2년 동안 준비를 해서 그때는 꼭 이사를 가기로. 준호 방 꼭 만들어주고 준호 침대 만들어주고 준호만의 공간을 만들어주기로 그때 약속을 했죠. (2년) 뒤로 미뤄진 준호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엄마는 오늘도 씩씩하게 집을 나섭니다. 자령 씨는 집 근처 편의점에서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사장님의 배려로 준호를 돌보면서 조금이나마 돈도 벌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집이랑도 학교랑도 가깝고 이제 제 근방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는 편하기도 하고 또 급하게 이제 사장님도 이제 제가 필요하시면 주간에 이렇게 불러주시기도 하고 야간은 고정으로 하고 있고 그런 부분 모든 방면에서는 그냥 제 위주로 이렇게 맞춰주시다 보니까는 보통 그러진 않으시는데 그런 편의를 좀 많이 봐주셔서 일하는 데는 그렇게 크게 힘든 건 없어요. 네. 공적 지원을 받고 있긴 해도 자령 씨와 준호의 의료비까지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형편. 준호가 어렸을 땐 집에 혼자 둘 수 없어 아르바이트는 생각도 못했었다는데요. 물론 10살이면 지금도 한창 엄마를 찾고 어리광을 부릴 나이죠. 하지만 이렇게 야간 아르바이트라도 하지 않으면 생계 유지가 어렵다는 걸 준호도 이제는 어렴풋이나마 느끼고 있고 그런 엄마를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자랐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힘들지는 않고 제가 낮 시간대는 이제 일을 안 하니까 이제 아들 때문에 낮 시간대 일부러 근무를 안 했었는데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보다는 밖에 나와서 조금 벌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야간은 고정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힘든 거는 없어요. 야간에 일할 때는 아이 혼자 집에서 있는 건가요? 네. 저녁 10시 출근인데 이제 9시 반부터 이제 조금 칭얼거리기 시작하죠. 안 가면 안 되냐, 혼자 있기 싫다, 왜 나는 저녁에 혼자 있어야 되냐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때마다 이제 좀 마음이 많이 출근하면서도 기분이 안 좋고 이해해달라고 부탁한다 엄마가 이렇게 해야만이 준호가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으니까 딱 주말 이틀만 딱 봐달라고 이렇게 양해를 구했는데도 매주 출근할 때마다 그냥 좀 마음이 아프죠. 그냥. 하교 후 집이 아니라 엄마가 일하는 편의점으로 달려온 준호. 이럴 땐 영락없이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뭐 하나라도 챙겨주고 싶은 엄마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시원한 음료수로 목을 축이는 준호의 가방을 급습하는 자령씨. 시험지 어디 있어? 갑자기 준호의 표정이 굳어지는데요.
엄마는 오늘 준호가 학교에서 본 시험 성적이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100점은 아니지만 그래도 잘했다고 준호에게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360도 180도를 기억하고 있었구나. 작은 동갑이 생각보다 잘한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래도 한 50점 정도 기대했는데 그래도 70점 정도 나와서 학원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집에서 이제 이모랑 저랑 이렇게 교대로 공부했던 건데 결과물이 그래도 중간은 나와서 괜찮아요. 어때? 좋아요, 기분이. 만족스러워? 만족. 따뜻한 봄날같이 기분 좋은 오후. 엄마가 일하는 동안 준호는 집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데요. 요즘엔 핸드폰 게임에 푹 빠져 있다고 합니다. 혼자서 마땅히 할 게 없으니 평소에도 스마트폰을 즐겨 한다는 준호. 그렇게 한참을 혼자서 놀다 보니 어느새 창밖이 어둑어둑해졌습니다. 준호에게는 익숙한 일상이죠. 엄마가 막 이제 저녁에 이제 막 야간 알바도 하고 돈을 밖에서 벌고 대학교도 가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다음 날 엄마와 준호가 함께 외출에 나섰습니다. 오늘은 준호가 일주일에 2번 심리 상담 치료를 받는 날입니다. 오늘은 태훈이 형 없잖아. 맑은 날이라고 했지만 우리 오늘의 표정은 말하기 좀 쑥스러워? 어색해? 그랬구나. 알았어. ADHD를 앓고 있는 준호는 약을 먹고 심리 상담 치료를 받으면서 상태가 많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약 기운이 떨어지면 화를 내거나 말을 하지 않는 성향을 보인다는데요. 사실 마음은 되게 따뜻하고 상냥한 편인데 언어 표현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이 서툰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이제 눌렀다가 이렇게 펑 터지는 거, 이렇게 분노 조절도 좀 어려웠고 충동적으로 자기 마음이 어색하게 아니면 되게 서툴게 표현이 되는 일들이 많았었고요. 지금도 아직은 그런 부분이 좀 남아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다양한 좀 좋은 방식의 표현 방법을 좀 많이 배우고 있고요. 여기 안에서 이제 많이 수용 받으면서 자기 나름의 이제 그 좀 어떻게 하면 좀 다른 사람과 좀 긍정적으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지금 익혀나가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교육청 바우처 지원을 통해 심리 치료를 받아온 준호. 올해는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해 엄마에겐 비용 부담이 크다고 합니다. 준호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기 위해선 앞으로도 꾸준히 심리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운전이 재밌어 보여서 좋았었어. 그치? 우리 준호가 제일 좋아하는 버스가 몇 번이더라? 12번. 12번. 원래 말투가 툭툭 내뱉고 막 그런데 친구들이랑 선생님들과의 적대감이 엄청 컸었는데 그거를 완전 없애준 거예요. 6개월 안에. 그래서 꾸준히 치료를 받고 싶고 저는 앞으로 1년을 더 보고 있거든요. 준호가 완벽히 마음이 치유가 되고 저한테 받았던 상처들, 혼자 있는 그런 외로웠던 그 시간들, 그런 마음의 상처들 다 치유되는 데까지 앞으로 더 1년을 보고 있고 그 1년 동안에는 어떻게 해서든 치료를 꾸준히 끊어지지 않고 받을 수 있게끔 하려고 솔직히 야간 알바도 그 이유에서도 하는 것도 있어요. 만약에 내가 자부담금이 더 들어간다면 그 비용을 더 보태서라도 여기만큼은 학원은 못 보내더라도 여기만큼은 꼭 유지를 해주고 싶어서. 심리 상담 치료 후 병원을 방문한 엄마와 준호.
미루고 미뤄뒀던 안과 진료를 받아보기로 한 건데요. 뭐가 불편해서 왔어요? 눈이 아파서. 눈이 아파서 뭐 쿡쿡 쑤시는 느낌이 들고 그런 게 있어요? 아, 그건 없어. 그런 거는 없고 그러면 어떻게? 아이고 그대로 있어. 많이 부시진 않죠? 그대로 있으세요. 최근 들어 준호가 눈이 아프고 앞이 잘 안 보인다는 말을 자주 했던 터라 큰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엄마는 걱정입니다. 각막이라고 하는 부위가 이 눈에서 이 투명한 유리. 준호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있는 속눈썹이 눈 안쪽으로 돌아 들어가가지고 각막 쪽을 찌르고 있는 그런 안검내반이라는 그런 질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심하지 않으면 지켜보기도 하지만 준호 같은 경우에는 많이 심한 경우에서 수술적으로 이거를 다시 원상 회복을 해주는 종류를 진행을 하셔야지만이 시력도 회복이 되고 찌르는 느낌 드는 것도 많이 줄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머리가 백지장. 아무 생각 안 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도 되고. 눈 수술이라는 게 쉽게 결정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많아지네요. 어떻게 해야 될지. 수술. 씩씩하게 진료를 받은 준호를 위해서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엄마와 함께 대한적십자사 광주 전남지사를 방문한 준호 앞에 처음 보는 대형 버스가 등장했는데요. 엄청 큰데?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차를 좋아하는 준호의 꿈은 버스 운전기사. 버스 좋아해? 얼마큼? 많이 좋아해? 버스 크지? 네. 요거 배꼽을 누르면 문이 열려. 꾹 눌러야 돼. 그렇지. 올라가 보세요. 앉아가. 처음 보는 대형 버스 안을 구경하게 된 준호. 버스는 2019년도에 강원도에 산불이 크게 난 거 알아요, 몰라요? 고성에 산불 크게 나가지고 소방관들이 엄청나게 많이 동원이 되고 막 손님이 탔어. 그때 당시 소방관들이 이렇게 그 아스팔트에 넓어진 모습을 보고 최초의 소방에서 도입을 했고요. 그래서 적자사에서 보건복지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 버스를 만들었어요. 이 버스는 그 현장에 소방관도 쉬지만 자원봉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와서 쉴 수 있게끔 만드는 버스예요. 잔뜩 신이 나 보이는데요. 운전기사가 꾸민 만큼 운전석에 자꾸만 눈길이 갑니다. 앉아보세요. 처음 잡아본 커다란 운전대에 살짝 당황한 것 같은데요. 운전을 포기해야 될까 벌써? 버스 운전석에 앉은 느낌이 어때요? 좀 놀랐어요. 놀러 왔어요? 왜? 어떻게? 이렇게 클 줄은 몰랐어요. 이렇게 처음 봤거든요. 처음 봤어요? 네. 근데 그거는 기어를 내리는 거라고 사이드 기어라고 그걸 빼야지 차가 갈 수 있어요. 그렇지. 하고 해도 되고 더 세게 당겨야죠. 옳지, 잘했어요. 운전대를 잡은 준호의 모습을 사진에 담아보는 엄마. 버스 좋아해서 이제 고속버스 타고 이제 어디 잠깐 갈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 반응이 더 좋아가지고 솔직히 놀라워요. 준우야, 너를 위해서 내가 특별히 운전 한 바퀴만 돌 테니까 가까이 와서 봐도 돼? 네. 그래요, 잠깐만 갈게요. 준호만을 위한 특급 서비스. 출발합니다. 이거 아무나 못한다. 내가 아까 엄청 재밌는 걸 치를 해서 마냥 신이 난 준호. 표정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너무 좋아? 좋았어요. 계속 하고 싶어요. 한 번씩. 지금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느낌이 그렇게 좋아? 이 소리가 좋아요. 힘들 것 같은데 지금도 하고 싶어요. 그냥 준호가 평소에 그 버스 운전석에 진짜 앉아보고 싶어 했는데 그런 거 하는 체험 같은 건 없냐고 물어본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있을까 했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날 저녁 준호와 즐거운 하루를 보낸 엄마가 향한 곳은 대학 캠퍼스. 자령 씨는 현재 뷰티 미용학과 야간반에 다니면서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언제까지나 아르바이트만 하거나 기초 생계비만으로는 생활할 수 없다는 걸 엄마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야간 대학은 주간 대학하고 좀 다르게 주간에는 일반적으로 학습의 목표지만 야간은 창업의 목표로 우리가 설계가 되어 있어서 승모근을 풀어줄 때는 저희가 혈점을 먼저 잡아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넣으면 여기 혈점 있죠. 쏙 들어가는 이 부분이. 아이를 키우면서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하기가 쉽진 않지만 엄마에겐 꿈이 있습니다. 하루빨리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아서 준호에게 더 많은 것을 해주고 싶습니다. 특히 미용 쪽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뒷받침을 해줄 의향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잘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마다 준호와의 약속을 생각하며 버텨온 엄마. 멋진 미용사가 돼서 준호 앞에 당당한 엄마로 설 수 있게 오늘도 자령 씨는 최선을 다합니다. 취업도 이쪽 미용 분야 쪽으로 해보고 싶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준호도 수술이 좀 잘 돼서 건강 회복 잘 하고, 그냥 준호와 그냥 남들과 같은 평범한 일상, 그냥 소소한 행복 느끼면서 그냥 쭉 잘 살아가고 싶어요. 난 꿈처럼 사랑을 따 아들과 함께 건강하고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게 꿈이라는 자령 씨. 엄마의 이 작은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게 두 사람에게 희망과 행복을 선물해 주세요. 대한적십자사가 여러분과 함께 엄마와 준호의 빛나는 내일을 응원합니다.